안녕하세요. 정기술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52번째 이야기, 기술사 외에 인정기술사, 특급 기술자는 뭔가요? 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해요. 저의 영상 중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건축 전기님이 남겨주신 글인데요. 요즘 정부에서 자꾸 기술사 제도를 죽이려고 난리를 부려서 어차피 연애나 노는 거 안 좋아해서 취미로라도 공부는 계속 할 거긴 한데, 자, 그래도 노력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꾸 의지가 꺾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지, 아니면 정부에서 손을 본다면 어디서부터 손을 쓸지, 합격률 상향 조정 또는 PQ 점수 무효화 또는 경력만으로 기술사 효력 부여받기 등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이와 관련된 질문을 간혹 좀 받기는 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 부분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긴 해요. 여기 보시면 기술사 제도를 죽이려고 이제 난리를 부린다. 이렇게 난리를 부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합격률 상향 조정, 그리고 PQ 점수 무효화, 그리고 경력만으로 기술사 효력 부여받기 등등, 이 부분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기술사를 위한 기술사법의 생성과 변천 과정을 조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기술사법은요, 자, 말 그대로 기술사를 위한 법이었는데 1963년도에 제정이 되었죠. 기술사의 관리와 그리고 배출, 활용에 대한 그런 역할을 다 담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1973년에 국가기술자격법이 생겨났어요. 지금 뭐 어떤 산업기사, 기사, 기능사 뭐 등등 어떤 국가 기술 관련된 그런 자격법이 1973년에 생겼거든요. 자, 그런데 1976년에 돌연 기술사법이 폐지가 되어요. 자, 폐지가 되고 나서 기술사를 위한 관리라든지 배출이라든지 활용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공중에 이제 붕 뜨게 되죠. 자,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삼형제 중에요. 배출은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입양이 되고요. 활용은 그 관련 개별법으로 입양이 됩니다. 자, 관련 개별법이 뭐냐면 각각의 기술사 종목별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법으로 다 분산되어서 이렇게 입양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관리만 남아 있잖아요. 자, 관리가 남아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1992년에 기술사법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부활을 하면서 그 남아있던 관리는 기술사법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구성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사 관리는 그 기술사법을 근간으로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 배출은 국가기술자격법을 근간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사의 활용은요, 관련 개별법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건설 관련된 부분은 이제 건설기술진흥법, 뭐 전기 관련은 전력기술관리법, 뭐 산림기술사는 산림기술법,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등등 다양한 이제 법에서 그 기술사 종목들의 활용을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구성 때문에 조금씩 어떤 논란이 발생하고요. 또 갈등도 야기되는 그런 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후 세월이 흐르다가요. 2014년 5월에 여러 가지 기술 분야 중에 건설 분야에서 조금 변화가 발생합니다. 어떤 변화가 발생하냐면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라는 용어가 나타나거든요. 자,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와 함께 인정기술사라는 용어도 나타나고요. 자, 건설기술자 역량지수가 어떤 개념이냐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개정되는 내용인데요. 학력과 경력 등으로 기술 자격자와 대등한 등급을 부여하는 그런 지수 제도입니다. 뭐냐면 이제 학력과 경력 등으로 계산을 해서 기술 어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그런 사람과 대등하게 등급을 부여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계산 방식은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핵심만 조금 말씀드리면 자격 점수, 그리고 학력 점수, 경력일 점수, 교육 점수 이 네 가지를 합산을 해서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산정하는 그런 지수 제도인데요.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물론 그전에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라는 기술자 등급이 있었는데요. 조금 차이가 뭐냐면 특급 기술자는요, 건설 기술자 역량 지수가 나오기 전에는요, 반드시 기술사를 취득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등급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건설 기술자 역량 지수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요, 자, 이러한 계산 과정을 통해서 이 등급이 특급에 해당되면은 특급 기술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건설 분야에서 특급 기술자가 되기 위한 점수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설계 시공 품질 관리 기술자와 건설 사업 관리 기술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설계 시공 품질 관리 기술자는요 75점 이상, 건설 사업 관리 기술자는 80점 이상만 되면 특급 기술자로 이렇게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자, 특급 기술자를 이렇게 인정기술사라고도 부르거든요. 자, 인정기술사는 그냥 기술사로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기술사로 인정을 해준다는 게 기술사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술사와 유사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사 활용과 관련된 법은요, 각각의 기술사 종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개별법에 따라 이제 적용을 받거든요.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건설 분야는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받는데, 특급 기술자는 기술사만이 이렇게 가능하다고 2006년 12월부터 이렇게 이어져 왔거든요. 그리고 그 전기 분야와 관련된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특급 기술자가 기술사만이 가능하다고 2016년 8월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자, 뭐 다른 법들도 있는데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요, 특급 기술자가 합격력자도 가능한 게 2014년 5월부터 바뀐 거죠. 사실은 그 전력기술관리법도 이러한 그 합격력자도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 발의되어 적용될 뻔했는데 철회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기술 분야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서 특급 기술자는 이제 기술사만이 가능하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사 활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중에 건설 분야인 건설기술진흥법만 지금 건설기술자 역량지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 분야에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제도가 등장함에 따라 기술사는 어떠한 불리한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즉 PQ 제도에서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그런 PQ에서 조금 나타난다고 하네요. 보통 이제 PQ에서는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기술사가 있으면 가산점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자 단위로 이렇게 배점을 하기 때문에, 즉, 건설 역량 지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사의 가산점이 조금 약해진 그런 면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외에는 뭔가 엄청난 그 뭐 불리한 점이라든지 또 안 좋은 점, 이런 거는 아직은 못 느낀다고 하네요. 자, 그럼 기술사와 인정기술사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기술사와 인정기술사의 어떤 유사점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 관련된 분야의 어떤 설계, 시공, 품질 관리, 또 건설 사업 관리, 이는 뭐 CM이나 뭐 감리 분야가 되겠죠. 자,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기술사와 인정기술사 간의 어떤 차별점이나 또 뭐 PQ에 있어서 어떤 기술사의 좀 더 뭐 가산점,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분야를 벗어나서, 자, 벗어나서 보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기술사는 그 고용노동부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 고유의 자격 번호가 부여되죠. 자격증에 자격 번호가 부여되거든요. 자, 그 번호로 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인정기술사는 그니까 개별법, 그러니까 건설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국한되어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술사는요, 자, 기술사법에 의해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요,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활동을 또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어떤 뭐 공식적인 강의, 또 저명한 강의를 한다거나, 또 어떤 서적을 집필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나 자문 활동을 할 때는
아무래도 어떤 자격 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어떤 정식 기술사 자격증을 이렇게 등록을 하고 또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끝으로 뭐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 FTA 체결에 따른 기술사 상호 인정 협정에 따라서 이제 미국 텍사스주나 호주에 가서 이렇게 동일하게 기술사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합격률입니다. 자, 합격률이 2015년에는 6.3%였거든요. 전체 종목에서. 자, 그런데 2019년에는요, 10.5%로 상승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합격률이 상승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근데 응시자를 보면, 자, 응시자도 이렇게 좀 같이 증가를 한 내용도 있어요. 자, 응시자가 많아서 합격률이 높아진 건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아직 좀 잘 모르겠네요. 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 기술사는요, 종목별로 개별법에 이렇게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좋아지는 종목이 있고요. 또 좋았다가 조금 안 좋아지는 종목도 있고, 또 그러다가 좋아지기도 하고, 또 안 좋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있긴 있어요. 자, 어쨌든, 전체적인 기술사 협회, 그리고 각 종목의 어떤 분야에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또 치열하게 공방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너무 이제 신경 쓰시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셔서 어쨌든 일단 취득하시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것을 이제 권장해 드립니다. 앞으로 기술사 제도의 어떤 변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또 확인하는 대로 또 영상으로 계속 올려보도록 할게요.